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을 사랑하는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겉모술수로 국민을 속이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기만 전술로 순진한 국민을 속이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면 안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얄팍한 수로 국민을 속이면 안 되겠습니다. 국민들은 우멍한 것 같아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무식한 것 같아도 아무쪼록 상상도 못할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국민들이 미련한 것 같아도 비하인드, 감춰진까지 다 알고 있어요. 국민들은 어리석은 것 같아도 뉘앙스까지 속속이 알고 있습니다. 국민 속이는 정치 영원히 후회할 겁니다. 국민 눈가림하는 정치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 그때 내가 잘할 걸 괜히 그랬네. 그 맨놈들 때문에 내가 괜히 놀아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할 겁니다. 후대의 사가들은 그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꼼꼼히. 후대의 사가들은 야사를 통해서도 철저히 모든 것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 정치만 역사에 길이 남는, 정직 정치만 역사에 두고두고 남는, 정직 정치만 역사에 영원히 남는, 정직 정치만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대통령 끝나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가 될 겁니다.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은 남로당을 정직하게 알아야 한다. 무엇을? 남로당을 정직하게 알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대사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그 남로당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남로당. 왜냐하면 남로당을 모르고 한국 근대사를 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남로당. 남로당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남한에 있는 공산당을 말합니다. 어디에 있는? 남한에 있는 공산당. 그래서 남조선 노동당이라고도 합니다.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합니다. 남로당을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근본을 알려면 1917년 11월 7일 러시아 10월 혁명인 볼셰비키 혁명으로 소비에트 연합인 소련 정부가 수립된 그때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볼셰비키 혁명이란 무엇인가? 이걸 알아요. 볼셰비키란 말이 뭔 말인가? 볼셰비키.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볼셰비키 혁명이라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볼셰비키란 말은 다수파란 의미로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에서 레닌을 지지한 세력을 말합니다. 누구를? 레닌을 지지한 공산주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볼셰비키의 반대파는 멘세비키인데, 이들이 볼셰비키란 뜻은 다수파란 뜻이고 멘세비키란 뜻은 소수파란 뜻이에요. 소수파. 그 소수파, 즉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이 분열돼 가지고 멘세비키는 한마디로 오늘날 중도좌파,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중도좌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경파인 레닌을 따르는 쪽을 볼셰비키라 하고, 중도좌파인 온건파를 멘세비키라 합니다. 멘세비키. 한마디로 볼셰비키나 멘세비키나 모두 그 프롤레타리아,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칼 막스의 추종자들이에요. 모두 그들의 유물주의 사관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로서 볼셰비키는 다시 말해서 강경파, 문파, 강경파, 멘세비키는 중도좌파라 보면 맞겠습니다. 칼 막스 공산주의 이론을 정치화시킨 사람이 레닌입니다. 레닌. 소련의 수상인 레닌이야, 레닌. 그런데 소련의 수상 레닌이 통치할 19세기 당시에는 칼 막스 공산주의 이론이 자들의 철학으로 이것을 옷을 입혀놨기 때문에 전 세계 지성인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1918년 5월 11일 독립운동가입니다. 독립운동가 이동희 씨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한인 사회당, 그러니까 한인 공산당을 만든 거죠. 한인 공산당, 조선 공산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국제공산당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걸 코민테른이랍니다. 코민테른, 이것이 국제공산당을 말합니다. 코민테른. 그래서 우리도 한국에 공산주의 당을 만들었다 그래서 인정을 받는 것이 가서. 근데 이동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1909년에는 함경도 일대에서 뭘 했느냐?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전도사. 이동희가 원래 전도사예요. 그래서 이동희는 1911년 1월 말부터 2월 초순까지는 북한도 각지의 교회를 순방하면서 애국 부흥 집회를 했어요. 뭔 집회? 애국 민족 부흥 집회를 한 거예요.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거기서 항일 비밀 결사 조직인 강복단을 조직합니다. 광복단. 이동희 씨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광복단을 전도사가 조직해요. 그 윤치호, 양기탁 등과 백오인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제 무혐의로 석방은 됩니다. 그 이동희는 1913년 북한도 룽징에서 한인 자치국인 간민회를 지도하면서 거기서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면서 민족교육, 동포단결, 민족의식 고취에 아주 힘을 쓰고 살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의 이제 핍박과 위협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북한도에서 도망을 쳐서 러시아 연해주로 가서 1914년 대한강복군 정부를 만들어요. 대한멍군이라고 대한강복군
정부를 조직하고 독립자금 모금을 위한 애국저금단과 장교 양성을 위한 북간도 무관학교를 이동이라는 사람이 세웁니다. 그 당시에는 전도사야, 전도사. 그래서 그 사람이 사실은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 참 열심히 한마디로 러시아 독립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1919년 임시정부를 만들 때에 김구 만들 때에 거기서 국무총리직을 맡습니다. 국무총리직을 맡아요. 그분은 최초의 볼셰비키 혁명가에 누구를 만나느냐, 이제 여자인 김안드레아를 만나서 포섭이 됩니다. 알렉산드리죠. 김알렉산드리아. 그 여자는 아주 극렬 공산주의예요. 극렬 공산주의. 그래서 인생이 바꿔버린 거야. 그 포섭이 돼가지고서 그때 공산사회주의에 빠져들게 되고, 그래서 그 김알렉산드리안 여자에 매료돼 가지고서 거기에서 이제 뭔 계획을 하느냐, 한인 사회당을 결성해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공산당이죠. 그때 마음 먹고 이제 한인 사회당이 이제 막 열심히 하는데 일본군의 핍박으로 활동이 이제 중지되고 지하로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없어졌는데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자 1946년 조선인민당 여운형씨, 조선공산당 박헌영씨, 남조선 신민당 백남훈씨가 이제 3당 합당을 해요. 그래가지고 뭘 세우느냐, 창당위원장으로 허헌씨를 중심으로 소련 군정의 지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스탈린의 지령에 의해서 남조선 노동당을 만들게 돼요. 남조선 노동당. 자, 그런데 사실은 여운형 씨나 백남훈 씨는 약간 중도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련 입장에서는 스탈린이 누구를 인정해 주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박헌영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박헌영의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결국 남조선 노동당의 박헌영이가 이제 수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남조선 노동당 명예의장을 6명을 추대합니다. 첫째가 바로 스탈린, 소련 수상입니다. 두 번째로 김일성입니다. 북조선 그 당시 노동당 부위원장 또는 북조선 인민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박헌영이고, 네 번째가 허헌입니다. 허헌. 이 사람은 남노당 위원장이고 조선 민권 공동의장이에요. 그 다음 누구냐? 여러분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김원봉입니다. 김원봉. 김원봉은 그 당시 인민공화당 당수였고 조선 민권 공동의장입니다. 공동의장. 누구라고요? 김원봉이. 옛날에 저 문재인 대통령이 김원봉이 말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까? 그 다음이 여섯 번째가 유영준이라고 조선 민권 공동부의장 또는 남조선 중앙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남노당의 일색이에요, 다. 그 사람들이 정치 세력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남조선 노동당, 즉 남조선 공산당을 소련 스탈린의 배후 세력을 얻고서 소련 군정의 지령을 받아가면서 우리나라를 인민공화국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투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투쟁하느냐? 미 군정에서는 남한을 자유민주국가로 세우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이승만이가 와가지고, 이승만이는 철저한 반공주의예요. 그래서 미국도 사실 원래는
이승만을 미국에서 싫어했어요. 여운형처럼 약간 중도가 돼가지고 남북을 아우를 지도자를 미국에서 원했어요. 근데 이승만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그의 친구가 누구였냐? 메가드 장군이 그의 친구예요. 메가드 장군이 그 당시 일본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가드 장군의 백으로 들어온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유민주 체제와 한마디로 공산주의 체제가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10월 대구 폭동 사건,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입니다. 다 남로당이 한 거예요. 당시 박헌영의 활동으로 전 국민 거의, 저는 90%라고 보는데 90%, 어떤 사람은 70%다. 나는 90%라 봐요. 90%가 공산화 됐을 때에 박헌영이가 북한에서 김일성한테 뭐라 했냐? 전쟁만 일으키면 3일 만에 적화될 수 있다. 바로 남한에서 들고 일어날 것이다.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자고 그렇게 부추기니까 김일성이가 소련 스탈린한테 가서 3일 내에 전쟁을 끝낼 수 있으니까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스탈린이 미국이 핵을 가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슬슬 피하다가, 그러려면 이제 중국의 모 대통령 허락을 받고 오면 내가 해주겠다. 그래가지고서 김일성이가 중국도 모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3일만 우리가 전쟁을 우리에게 협조만 해주면 끝낼 수 있으니까 허락해달라고 해서 허락을 해가지고 이제 재가를 받고 일으킨 것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6.25. 아, 이제야 어찌 우리 그날을, 그 6.25를 일으킨 거예요. 6.25 전쟁을 그들은 인민군 해방 전쟁으로, 사실은 잘 들어요. 대구 4.3 사건, 또 여러분 제주 4.3 사건, 그 당시에 여순 반란 사건이 끝나도 그 당시에 거의 다 인민화 다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인민공화국을 세워서 해방시켜주자. 그것이 바로 6.25예요. 6.25. 근데 6.25 때문에 사실은 이승만 정권을 공고하게 해주는, 반공정신으로 이승만 정권을 더 공고하게 해주는 원인이 된 거예요. 글 안 쓰면 자동으로 무너져.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미련한 새끼들이야. 폭동 안 일으키고 6.25를 안 일으켰으면 공산주의가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무너져, 이승만 정권. 근데 미련한 새끼들이 투쟁하고 그냥 폭로고 하면 된 줄 알고,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미련한 새끼들이야. 그러니까 칼막스는 이론은 좋지만은 노동자들이 투쟁하라, 그 미친놈입니다. 칼막스 미친놈. 나는 칼막스를 정신병자로 봅니다. 계몽주의 사상에 의해서 잘못된 정치혁명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칼막스를 저는 그래요. 또라이 중에 또라이가 칼막스입니다. 잘 들어요. 그래서 그 칼막스한 사람은 철학을 옷을 입혀가지고서 이제 노동자들의 아마 그 당시에 또 노동자들 고생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부추긴 거야, 부추겨. 어떤 면에서는 공산주의 이론 가운데 좋은 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료 사실을 혜택을 받는 의료보험제도, 복지제도 약간은 공산주의 사상에서 온 거예요. 자유민주국가에서 약간 그걸 도입한 겁니다. 이게 전면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나 아무쪼록 그래서 6.25 때문에 우리나라에 죽은 사람이 그 당시에 군인들까지 약 500만 명이 죽습니다. 이념 논리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이념 논리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권 핍박을 받으니까 지하에 숨어 있다가
군부 정권 시절 때는 민주화 운동으로, 그 다음 학생 운동으로, 노동 운동으로 오늘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남노당의 사실은 짓거리예요. 이걸 알아야 돼. 남노당. 뭔 당? 남노당이 근본이라고요. 이념 논리는 무서운 겁니다. 이념 논리란 겁나는 것이고 징그러운 것이고 흉악한 것이고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꼭 지금 저 신천지처럼 처음에는 안 밝혀요. 나중에 마지막 갔을 때 밝히지. 자기들 우리는 공산주의 이론을 하면 절대 안 밝혀. 아주 좋은 면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넘어가서 나중에 이제 세뇌가 됐을 때에 사실은 우리는 공산주의 이론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국민들은 공산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고 다 당했어요. 자익이 뭔지 우익이 뭔지 이쪽이 많은지 저쪽이 많은지 이 편이 많은 저 편이 많은지도 모르고 그냥 반란 사건 때 저는 여수가 고향이니까요 징그럽습니다. 저는 그 말 다 들었습니다. 여수 반란 사건 때에 먼저 좌익들이 일어나서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는지 피비린 나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정부군이 와서 토벌했어요. 지금은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공산주의 실패를 인정하므로 자유민주공화국 체제가 가장 맞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공산주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재야 독재. 계급주의니까 결국 독재가 돼요. 계급을 없앤다는 게 계급 사회가 제일 무서운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는 통제사회야. 중앙통제. 그러니까 독재지. 또는 공산주의는 자유가 없어. 왜냐? 국가에서 모두 이것을 관할하니까. 그래서 더욱이 종교자유도 종교 아편이야. 그래서 공산주의가 지금 사실은 망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옛날 게 이제 지금 드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양민들만 희생양이 되었고 못 모르고 양민들만 희생당이 되었고 남로당에 속아서 우리 불쌍한 국민들만 많이 죽었습니다. 남로당에 선동에 놀아나서 우리 국민들만 많이 희생이 됐어요. 오늘날 좌파 되신 분들도 나는 피해자라고 봅니다. 어쩌다 보니까 거기에 속은 거야, 속아. 남로당은 카를 막스 공산주의 이론이 철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성인들, 신지식인들 또는 엘리트들을 포섭하고 세뇌시키기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지역 지도자와 나중에 이제 학교 교사가 돼서 독립운동, 계몽운동, 노동운동, 자익, 그러면 자익사상을 전파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교육 내용은 조국의 해방을 위한 독립투쟁의 당위성, 토지의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무상 교육. 오늘날 여러분 토지 공개님이 그거 아닙니까? 노동자, 농민, 주체, 사회 건설하자. 능력에 따라 일하며 필요에 따라 분배하자. 부자나 빈자가 없는 평등 이상 사회 건설을 하자. 그래서 오늘날 이익 공유제. 무슨 단위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익 공유. 다 그게 다 공산주의 온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실은 국민 기본소득제도 칼 막스의 그 잉여 가치론에서 나온 다 이론이에요. 기계화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일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 돈을 줘야 된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잉여 가치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은 교사들이 많았어요. 교사들. 그래서 제주도가 그 당시에 또 우리나라 자익 활동이 제일 셌습니다. 왜냐? 일본의 또 자익들이 제주도 자익하고 붙은 거예요. 같이 합세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학교에서 인민혁명가를 가르쳤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제주도 좌파 주요 인물 중에 유명한 김달상이
여러분 제주 4.3 사건 아주 유명합니다. 김달상이. 또 그 다음에 누구냐? 이 사람은 대정중학교 사회학과 선생입니다. 선생님 김달상 선생. 오늘날 정교조 같은 선생이야. 그 다음 누구냐? 이덕구. 이 사람 선생이에요. 체육교사입니다. 체육교사. 대한민국의 선전포고를 한 자가 누구냐? 이덕구예요. 이렇게 무서운 것이,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따로 할 때 있으면 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남조선 노동당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차기 대통령 남조선 노동당을 반드시 알아두고 절제히 알아두고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이념 갈등의 피해자들이에요. 다 피해자들. 우리에게 상관없는 아무것도 아닌 이념 갈등, 그런 병신 같은 저 칼막스 그런 못된 새끼 때문에 인류가 3억 이상이 죽었어. 그 미친놈 칼막스 때문에. 칼막스 정신병자. 나는 정신병이라 그래. 계급 차이가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공산주의 자유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념 갈등의 피해자가 우리 모두예요. 우리나라 두 이념 속에, 두 체제 속에, 두 사상 속에 끼어서 기구한 운명이고, 우리나라가 불행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불쌍한 운명의 나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데요, 제주 사회당 당수인 여러분 김일성의 아버지가요, 원래 하한의사인 김형직 장로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어머니는 강반석 권사야. 그러니까 믿는 가정에서 애가 또 믿는 가정, 자식도 믿는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 그 유명, 원래는 김성주예요. 나는 김일성이 작은아버지가 부산으로 피나 와가지고 동성교회 붕집밥 다 들었습니다. 원래 김성주라고. 근데 이제 김일성이를 또 가면으로 업은 거지요. 근데 또 이동이도 아까 그랬죠. 전도사로, 부흥강사 전도사에 그냥 애국, 그러니까 부흥강사 아니고 그냥 애국 운동하는. 박헌영이도 민족운동이죠. 박헌영이도 서울 승동교회에 다닌 성도였어요. 그런데 박헌영이도 그렇게 공산주의 운동하다가 45살 때 저 김일성한테 총 맞아 죽었습니다. 죽을 때 내가 몰라고 했던 거 올 겁니다. 우리가 몰랐지만 이제는 이념들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이념 갈등에 빠지면 안 돼요. 차기 대통령은 이념을 뛰어넘는 정직한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 이념을 벗어나게 할 정직한 대통령. 차기 대통령 이념을 초월하게 할 정직한 대통령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만 잘 뽑으면 우리나라 잘 삽니다. 차기 대통령만 잘 선택하면 우리나라 잘 살아요. 차기 대통령만 잘 세우면 우리나라 잘 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정직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정직,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신다. 정직,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정직,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정직, 시간이기 때문에 구호 한번 좀 마치겠습니다. 이념 갈등을 벗어나게 할 정직한 대통령을 세우기 위해서 뭉치자! 뭉치자! 하나 되자! 하나 되자! 협조하자! 협조하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